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순방향적인 저항 현상, 자, 순방향적인 저항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실 때나 모래주머니를 적용하실 때나 순방향적인 저항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 중량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세게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어떤 방향이 설정해, 처음에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 좌측에 왼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있을 때 처음에 한 50까지는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세게 들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그 저항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적당한 중량 또 적당한 운동으로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을 늘 생각하시면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동영상과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걸 꼭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해요. 제가 그냥 동영상을 찍고 나면 참 하여튼 설명이 잘 안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컨디션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물론 요인들은 되게 많다 그랬죠. 10가지, 20가지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네 가지 같으면 앞발, 뒷발, 양쪽 옆구리, 그러니까 발 벌어지는 거, 그 기립근, 또 상체, 순방향 운동, 왼팔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네 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립근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 어깨 높이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더 높아, 혹은 왼쪽 어깨가 더 높아, 이런 현재 상태, 여러분 그 기립근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깨가 더 높은 쪽 기립근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센 쪽이 어깨가 내려가고 약한 쪽이 어깨가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어깨 테스트 방법이 유효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100%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네 가지 중에 기립근이 지금 문제가 좀 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기립근 문제가 센 것 같아. 그러면 자꾸 기립근만 생각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 나머지 세 개는 조금 굉장히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든가 막 자꾸 이러고, 기립근만 자꾸 건드리려고 하고 막 기립근을 더 빨리 좋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몸이라는 게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어가 네 개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막 개선하려고 막 그쪽으로 에너지를 투입을 하면, 문제는 다른 쪽에는 또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이런 경우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한쪽을 강화하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에 왼팔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 곳이 좀 약해져요. 오른쪽 상체, 오른쪽 하체, 왼쪽 하체. 그 왼쪽 팔이라는 거는 왼쪽 상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군데에 있던 피가 왼쪽 가슴, 왼쪽 팔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물론 그 중에 특별히 손해보는 곳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왼쪽 팔이 약하다.
사실은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다 약하거든요.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왼팔 운동을 막 필요해서 많이 했다. 그러면 오른쪽 팔에 있던 피가 왼쪽 팔로 오고 오른쪽 다리에 있는 피도 대각선으로 왼쪽 팔로 오고 왼쪽 다리에 있는 피도 위로 올라와서 왼쪽 팔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로 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팔로 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 다리에서 왼쪽 팔로 올라와 버리는 거는 이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도 약한데 왼쪽 팔 운동만 하게 되면 팔은 강해져서 좋은데 왼쪽 다리는 안 그래도 약한데 또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계산해서 이제 왼쪽 다리에도 중량을 차고 왼팔도 중량을 차고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고 그때 왼쪽 팔 운동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요인들, 요소들 가운데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그쪽을 막 지나치게 관심을 줘버리면 조금 더 관심을 주는 건 괜찮아요. 왜 이쪽이 문제가 크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의 경우에 있어서 저는 앞발, 뒷발은 거의 90%, 95% 정도, 하여튼 90%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다. 심지어 옆구리도 거의 90%가 해결이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길이 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80이나 90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지금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랬고 왼팔 문제, 그러니까 상체 문제는 아직 7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다리 쪽은 거의 90%가 돼 있는데 길이건과 왼팔 문제는 지금 왼팔 문제가 제일 커요, 사실은. 왼팔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왼팔 쪽에 관심을 제일 많이 두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왼팔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 몸이 나중에 보면 컨디션이 이상해져 버려요. 어디서 문제가 나타난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한쪽을 지나치게 강화해 버리면 오른쪽 팔에 피가 너무 부족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든 혈액순환의 밸런스가 안 맞아 버려요. 그러면 오른쪽 폐가 또 처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인들 우리가 이거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혈액순환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근데 뭐 더 많이 알아내는 거는 충분히 되겠죠. 더 많이 알아내는 거는. 하여튼 또 길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길이건을 너무 신경을 써버리고 다른 쪽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리도 이상해져 버려요. 앞뒷발이 바뀌기 시작하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길이건만 자꾸 왼쪽으로 돌린다든가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나중에 보면 다리가 앞뒷발이 자꾸 이상하게 벌어진다든가 옆구리에서 막 원래 좀 내가 개선해놨던 부분이 약해져 버리면서 옆구리가 다시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한쪽만 너무 강하게 한쪽에만 너무 큰 관심을 주면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이건이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길이건에 조금 더 관심을 주는 건 좋아요. 근데 다른 것들도 적당히 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주는 게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길이건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하고 막 달려드는 거는 제가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경험을 운동적으로나 모래주머니 활용이나 비대칭 문제 개선을 위한 경험은 제가 훨씬 많겠죠. 뭐 10배, 20배는 많을 겁니다.
무슨 운동이도 괜찮습니다. 캐틀벨을 뭐 들어 올린다든가, 뭐 왼팔 운동을 어떻게 하든가, 턱걸이를 한다든가. 모든 게 무리를 하면, 한쪽을 무리를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터져나와요. 이거는 제가 오랜 동안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한쪽이 중요하고, 심지어 뭐, 아이고, 뭐, 내가 어깨 근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어. 턱걸이 개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 이런 식의 사고를 시작하는 순간, 컨디션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물론 혈관 몸살도 겪겠지만은,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쪽이 다 약해져 버려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 동영상부터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한쪽, 그러니까 우리 온몸에 수십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어쩌면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만 빨리 해결하려고 막 달려 들어가는 거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관심을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 문제의 중요성의 경중을 따져서 하여튼 이건 조금 더 관심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매일의 뭐 일상의 루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데일리 루틴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뭐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발전적인 습관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간다. 뭐 저녁 시간에 뭘 잘 안 먹는다든가, 좋은 습관이에요. 저녁에 뭐 먹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한다든가,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더 나빠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보통 일반인들보다 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오히려 평균에 가깝다든가, 오히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 몸을 너무 과도하게 샀는데 그게 비대칭 현상이 저는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한쪽 방향의 운동선, 그런 운동을 뭐 많이 있죠.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하여튼 내가 어떤 문제를 만약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무지외반증이 있다. 무지외반증이 뭡니까? 엄지발가락이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또 심지어는 뭐 둘째 발가락 밑으로 막 엄지발가락이 들어가요. 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안쪽으로 당기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든 근데 무지외반증을 빨리 고치려고 하면 못 고쳐요. 이거 뭐 수술을 하고 시술하고 이런데 수술하고 시술해서 이게 고쳐지면 그게 정상적인 치료일까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인가 하면 엄지발가락이 이게 바깥쪽으로 뻗어지고 둘째 발가락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혈관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육에 변화가 생기고 비대칭의 어떤 결과물적인 현상으로 생긴 거지. 이걸 그냥 수술을 해서 똑바로 갖다 놓으면 고쳐진 건가요? 해놔도 또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천천히 개선해내야 돼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무지외반증을 위해서 짧은 시간, 1분이든 2분이든 한 3분 정도든 엄지발가락을 위로 드는 것과 한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발가락을 부닥치면서 이렇게 밀다든가 위로 들어 올리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엄지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옛날에 제가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위로 끄떡 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운동화를 신으면 꼭 엄지발가락 그 발톱 있는 부분에 운동화 빵꾸가 나더라고. 그분이 엄지발가락도 길기도 하고 약간 들려 있는 형태예요. 그분은 무지외반증과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 내가 여기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루에 최소한 뭐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나는 이 행동은 할 거다. 자, 이 회복 활동, 엄지발가락을 개선하는 활동은 24시간 중에 1분이든 2분이든 매일매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구나무 서기도 그렇잖아요. 상하 비대칭을 생각하고 머리에 나중에 나는 치매 걸리기 싫어. 나이 먹어서 자기 이름 잊어먹고 가족들 얼굴 잊어먹고 이런 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나는 거꾸리를 하든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 뭐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루에 뭐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대칭, 비대칭 문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요. 오히려 물구나무 서기 한 게 엉뚱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TV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물구나무 서기 좋습니다. 과연 물구나무 서기가 무조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구나무 서기가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론적으로는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물구나무 서기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비대칭을 대칭적인 순방향적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면, 물구나무 서기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 근데 이게 없고, 좌우 비대칭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자꾸 물구나무 서기를 하라. 결과는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혹 그 중에 20, 30%는 엉뚱하게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쪽이 한 60%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나쁜 쪽도 한 30%는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또 뒤로 뛰면서 뭐 팔 뒤로 돌리기 합니까? 저는 합니다. 하루에 하여튼 2번, 3번이든 뒤로 뛰는 걸 꼭 합니다. 전에는 한 5번씩 했는데 요즘은 조금 게을러져서 한 3번 정도 합니다. 3번 정도 하고 뒤로 할 때 한 번에 한 15번씩 이렇게 뒤로 돌립니다. 이거 안 하면요 평생 이거 할 일이 없더라고요. 또 가슴 이래 젖혀서 가슴이 내밀기 우리 옛날 국민체조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뒤로 젖히게 했잖아요. 이거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창자를 들어 올리는 데도 좋고 폐를 들어 올리는 데도 좋고 우리가 맨날 고개 숙이고 살잖아요. 하늘 보면서 이거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저는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의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아요. 허리가 계속 구부러지고 아직도 허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TV 보고 있을 때 멍 때리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저희 부부는 그냥 같이 이렇게 허리 구부려져 있으면 같이 등 두드려 주기로 했습니다. 등 두드려 주고 이렇게 그러면 딱 경각심이 일어나죠. 아이고 내가 정신 빠졌구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해결책을 내놔야 되고 그걸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거?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놔둬버리면 집안이 막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남자들 집안 청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여성들은 좀 더 잘 하는데 근데 저도 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더러워지면 정리한다. 막 이런 그 나름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런 게 그런 게 근데 방치를 하기 시작하면 대책 없어지죠. 점점 더 심해지고 막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고 막 온 집안 전체에 막 쓰레기로 오히려 막 바깥에 있는 쓰레기도 집에 갖다 놓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뭐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좋아지려면 문제가 있으면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요 동영상의 결론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컨디션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외에도 우리가 1, 2, 3, 4등을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죠? 1, 2, 3, 4등이 있고. 근데 5등도 있고, 6등도 있고, 7등도 있고, 8등도 있고, 9등도 있고, 10등, 20등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 제가 그냥 전에 하는 뭐, 지난 과거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고, 5등은 아마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등, 6등 중에 스트레스는 분명히 들어간다. 예?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온몸에 혈관이 찌그러들거든요. 심지어 뇌혈관도 찌그러듭니다. 뇌가 찌그러지는 느낌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심각해져 버리면 뇌가 혈관이 찌그러들면 갑자기 과호흡이나 호흡 불량이 생기면서 공황장애로 들어가요. 심한 경우. 그러면 막 생각도 막 먹통이 되고, 막 그래 되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막 이렇게 유력한 5위 후보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안짱다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짱다리 문제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아마 안짱다리 문제는 한 70%, 80%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 80%. 한 80%는 안짱다리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파악이 돼요. 그런데 10%, 20%는 안짱다리 문제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다리 걷는 모습을 보면 발 안쪽으로 걷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짱다리 문제가 이게 또 한 5등 아니면 6등으로 돼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안짱다리 문제는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을 다루고 난 다음에 물론 그전에도 안짱다리 문제를 다뤘지만은 안짱다리 문제가 반드시 우리가 안짱다리 때문에 팽창이 생긴 게 아니에요. 팽창 때문에 또 안짱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안짱다리가 생겼다. 그것도 말은 돼요. 가속화시킨 거는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지금 회복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게 그러니까 복부 대동맥,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배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까 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다리 대동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창자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일어나면 다리에도 타격을 받아요. 다리의 혈액순환이. 그래, 이제 하지정맥류나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심지어 다리의 근육들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분들 제가 그러면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예전에는 저도 엉덩이 근육이 상당히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근데 어느 순간 명확하게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뼈에 부닥치는다라고 자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엉덩이 근육이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허벅지 근육이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빠져버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종아리, 정강이 바깥쪽은 툭 튀어나오고 안쪽은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안짱다리예요. 정강이 뼈 알죠? 그죠? 거기서 바깥쪽은 근육이 탁탁하게 나와있고 안쪽은 쑥 꺼져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발이, 이 종아리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릎이고.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일자다리 같은데 무릎 밑으로 보면 안장다리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 분명히 이게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피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같아요. 이게 걸음걸이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걸음걸이의 영향만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건 조금 반쪽짜리 설명일 것 같아요. 창자의 문제가, 팽창의 문제가 다리의 문제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짱다리 문제도 5등 내지 6등. 안짱다리 문제가 6등으로 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스트레스는 사실은 막 포카로 치면 조크에 가깝습니다. 조크.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뭐 심지어 스트레스가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2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떤 등수를 매기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짱다리를 5등에 놓고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스트레스 얘기 제가 좀 했죠. 저도 사람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도 좀 필요해요.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는 있어요. 뭐 유튜브나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도 있고, 그죠? 뭐 심지어 약도 있고, 또 혹은 뭐 저같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1등, 2등, 3등, 4등 제가 요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걸 떠나서 이게 전체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것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난맥상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이게 전체가 좀 정리가 되게 나면 좀 세부적인 것들도 좀 많이 다루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회복 원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정립하시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자꾸 이쪽으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